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지탐정입니다. 이 미국을 뜻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천조국인데, 이게 뭐냐면은 국방비로 천조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이 미군의 위상이야 두 말 해봤자 입이 아프지만 연관된 일화도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보세요. 그 이란 공군이 이제 그 미확인 비행체는 들어라. 이란 영공에 진입했다. 미 합중국 소속의 비행기다. 나는 지금 이라크 영공에 있다. 너는 지금 이란 영공에 들어와 있다. 나가지 않는다면 요격 전투기 띄우겠다. 여기는 미 합중국 해병대 FA-18 전투기다. 올려 보내라. 기다리고 있겠다. 이란 공군이 이제 요격 경고를 하자 그 전투기 올려 보내라면서 이제 패기를 뽐내는 미 해병 항공대의 일화입니다. 또 보세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리 오너라 이거잖아. 사실은 패기가 아니라 갑질이죠. 그 약간 뭐 미국판 이리 오너라. 예, 그런 것 같아요. 탑건 같은 영화는 픽션이지만 이 얘기는 실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화들만 봐도 미국 군사력의 위험을 엿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위상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게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2년간 미군에 대한 평가 절하와 폄하가 이어지고 탄약과 무기가 부족하다, 작동이 안 된다, 노후화됐다 하면서 미군을 종이 호랑이의 종이 독수리로 평하기도 해요. 주로 반서방 친러 성향 스피커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강 정리하면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 많은 탄약과 장비 물자들을 복구 불가할 정도로 소진했고 핵전력이 노후화되고 병력이 충원되지 않아 인원이 부족하고 LGBT 풍조가 이제 군에도 만연해가지고 군기가 문란하며 특히나 미국이 자랑하는 천조 국방비도 알고 보면 허상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가 허상이야 싶잖아요. 2023년 세계 국방비 미국이 40.5%, 중국이 10%, 러시아가 4.8%, 미국을 뺀 나토가 17.3%. 전 세계 국방 예산 총액의 40% 이상이 미국 국방비인데 근 1,30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의 상당수가 무기 장비 생산과 전력 증강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모성 무기나 군수품의 조달, 퇴역 군인들 보험, 외국 군사 원조에 사용되고 특히 전 세계 880개소의 미군 기지들에 보급을 하고 함대 항모전단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시키는 그런 보급과 물류에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1,300조 원이지 실제 군사력에 들어가는 비율은 얼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국 국방비가 400조 원이지만 실질 구매력이라는 것을 반영할 시 700조 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러시아나 중국은 국방비 상당수를 미국처럼 허튼 데 쓰지 않고 무기 생산과 훈련 등 실무적인 전력 증강에 투자하기 때문에 액수는 적어도 훨씬 내실 있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현재 미 공군의 F-35 전투기들의 75%가 전투 수행에 불과하고 유지 보수가 안 된다느니 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더욱 우려스럽고 각종 함선들과 항공모함들도 노후화되고 하도 왔다 갔다 이제 기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체 피로가 많아서 피해가 예상되는 등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들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급부상하는 군사력에 자신감을 가졌는지 중국이 대놓고 미국을 향해서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하면 군사 개입을 하겠다라고 던지고 있어서 미국이 러시아를 공격할 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고 중국이 괌이나 사이판 등을 공격해서 협공하는 식으로 미국을 뒷목 잡게 만드는 것도 예상되고 있어요. 다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을 공격한다면 과연 러시아가 중국을 위해 미국을 협공해줄까 하는 거지. 나토라는 적을 눈앞에 둔 러시아가 중국을 돕기 위해 북극해와 시베리아를 건너 군대를 투입해 줄지 미지수이고 러시아, 중국이 그 정도로 끈끈한 혈맹 동맹이라 보기도 힘들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이 말이 동맹이지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했고 서로를 위해 뭘 해준 건 딱히 없었거든요. 미국 군사력이 이러니 저러니 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많지만 사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위상입니다. 약할 리가 없는데 뭔가 약해진 듯한 모습들의 우려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에요. 어떤 군대도 항상 무적 불패일 수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도 때로는 패하고 약해질 때가 있었듯이 미국도 때로는 패하고 휘청거리기 일쑤였거든. 건국 초에는 영국 캐나다와의 전쟁에서 수도 워싱턴 DC가 함락되고 대통령 관저가 불타는 비운을 겪었어요. 그 불타버린 관저를 하얗게 그냥 페인트를 발라버리는 바람에 지금의 백악관이 된 거지.
지중해 그 바르바리 해적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기도 했고 1차 대전 전에는 멕시코의 판초비아 게릴라들한테 침공을 당했고 태평양 전쟁 직전까지도 군사력이 비실비실 거려가지고 일본 따위가 저 정도면 해볼 만하다고 냅다 하와이의 진주만 기지를 선제 공격하기도 했어요. 2차 태평양 전쟁 직전 터지기 전까지 미 육군의 군사력이 루마니아 육군보다 규모가 작았다던가? 아유, 어마어마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도 개전 후 1년 동안은 탈탈 털려가지고 필리핀에서는 메가더 원수가 야반 도주하고 동남아 전체가 일본의 손역에 떨어졌어요. 이후에 저력을 발휘해서 승리한 후에도 금세 또다시 비실거렸어. 6.25 전쟁에서 북괴군 상대로 미 24사단장이 사로잡히고 선발대가 패주하고 간신히 반격을 해서 북진하나 싶더니 중공군의 공격에 또다시 털린 바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접어들어도 베트남전 전쟁에서 수많은 손실과 투자 끝에 결국 실패했고 소련이 해체되는 날까지 핵과 재래식 군사력이 소련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현대에 들어서도 아프간 이라크 전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티 예멘 상대로 벌이는 작전으로도 추태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사례만 모아놓고 보면 대체 미국이 어떻게 이때까지 패권 유지하고 있었나 의심스러울 판입니다. 이런 게 바로 통계의 함정이에요. 불리한 증거만 모아놓으면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대리군으로 썼다고 비난하지만은 월남전에서의 월맹군과 베트콩, 중동 전쟁에서의 아랍연합군, 6.25 전쟁에서의 북괴군도 결국 그 시절에 소련의 대리군 아니었습니까?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후티 예멘 작전 등을 두고 미국을 비웃지만은 소련이 아프간 전쟁에서 무자헤딘에게 패퇴해서 소련 멸망의 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그게 소련 멸망의 한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소련을 이은 러시아도 체첸 상대로 탈탈 털렸죠. 중국도 월남전 직후에 벌어진 중월 전쟁에서 베트남군에게 밟혔는데요. 소련이 밀어준 아랍연합군은 4차례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모조리 짓밟혔고 말입니다. 아예 중국은 6.25 전쟁에서 미군과 싸우느라 국공내전 때 국민당군에서 노획한 장비와 물자는 물론 중국 전역의 군수물자를 모조리 소진해서 비무장화되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월남, 중화민국 등이 무너지고 적화된 걸 보고 미국 탓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인들 나라를 스스로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는 탓입니다. 아프간군과 월남군, 국민당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국가 수호 의지를 보였다면 과연 나라를 뺏겼을까? 후티 예멘을 대처하는 것에 지지부진한 걸 가지고도 말이 많지만 이익은 없고 손실만 있는 작전은 어느 나라나 무성의하게 대처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대대로 대외적 팽창주의와 대내적 고립주의가 마치 이중인격처럼 공존하는 나라예요. 이른바 먼로주의라고 하는 고립주의는 특히 미국 시민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자리 잡은 기조이고 정치인들, 그 딥스테이트들이 작당을 하고 대외 전쟁을 했어도 결국은 지지부진하다가 끝을 맺고 손을 털 수밖에 없는 근원적 이유가 바로 고립주의 때문입니다. 나라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니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오래가는 걸 국민들이 지지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정치인들의 자리를 오래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휘청거려 보이고 설렁설렁해 보이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약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전쟁이라는 게 미국의 실존적 이익과 국가 주권 생존과 관련된 거라면 과연 그때도 미국 국민들이 고립주의 어쩌고 하면서 미온적으로 반응할까요? 앞전에 미국 국방예산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거 진짜 빵 터지는 소리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국방비는 무기 생산과 훈련 등 전력 강화에 투자한다는데 그러면 그 나라 군인들은 월급 안 받고 복지 못 받습니까? 소모성 무기나 소모품 물자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 그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쓸데없이 함대를 이리저리 순항시키는데 불필요한 비용을 미국이 쓴다고요? 그게 바로 함대 기동 훈련입니다. 군대 경험 없는 사람 눈에는 뱃놀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외국 군사 원조에 투자한다지만 그렇게 했으니까 미국과 함께 싸워줄 동맹국들이 있는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처럼 패권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나라들은 전혀 이해 못할 일이겠지만요. 역사적으로 미국을 건드린 나라들은
이 정도면 해볼 만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였겠지만 결과는 보시는 대로 이번이라고 다를 거 없습니다. 병력이 부족하면 예비역을 소집하면 되고 시민권을 걸고 작정하고 모병하면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지원병이 몰려들 겁니다. 미국 시민권은 예나 지금이나 존나 귀한 거거든. 예? 현역 군대만으로 싸운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병력 부족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 할 필요 없다니까, 전쟁이 나면은. 그리고 전투기 몇 프로가 전투 불가능해 어쩌나 하지만은 제309 항공우주정비재생전대가 뭔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퇴역한 항공기들은 어디 고철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모셔두고 있어요. 4,100대가 넘는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헬리콥터 등이 깨어날 날만 기다리며 대기 중입니다. 저기 있는 항공기만 다 모아도 중국 공군 보유량보다 더 많을걸? 게다가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폼으로 있습니까? 러시아는 나토를 대처하느라 중국을 도우러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지만은 미중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 극동 3국이 미국을 도와 출전하는 건 당연지사이고요. 미국과 연합군의 전력으로 중국 정도 갈아마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세요. 이렇거든, 환경이. 자, 보시면은 뭐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 항모를 타격하는 어쩌나 그러죠. 근데 뭐 중국 함대라고 용가의 통배입니까? 한국, 일본, 대만이 미군의 거점을 제공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골 깨지는 건 중국이야. 특히 평택기지요. 중국 수도 베이징은 물론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이 요격 안 되는 1000km 사거리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미중 전쟁이 발발할 시 수도 베이징부터 불바다 만들고 시작하는 게 무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고로 핵무기 보유량은 중국이 290기, 미국이 7000기,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 수십 배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중국 내부가 일치 단결한 것도 아니고 시진핑에 반대하는 당내 세력과 중국 내 소수민족 또 민주화 세력들은 중국군이 고전하는 순간 골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연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중국 정부 군부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을 병행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이야 미국이 패권국이니까 880개나 되는 미군 기지 운영하느라 허리가 휘지만은 옛날 소련도 그러지 않았어? 위성국들 먹여 살린다고 뼈 빠졌잖아요, 소련도. 근데 미국도 이 판 사판 너 죽고 나 죽자 나서면 거기에 답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래로 개입한 전쟁에서 모두 실패하지 않았냐 하겠지만 이익 없고 목표 없고 국민 동의도 없는 비즈니스성 전쟁이었을 뿐이지. 미국이 한 나라를 갈아버리기로 작심하면 갈려나가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아? 그 실패했다는 것도 말이 좋아 실패지.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은 아예 멸망했죠. 아, 그쪽은 성공 사례다. 나머지들도 피바다가 되든 불바다가 되든 초토화가 되든 쑥대밭이 되든 무사하지 못했잖아요. 미국 상대하고 멀쩡한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미국을 물리쳤다? 다 피로스의 승리였지. 상처 뿌린 영광이었고. 현재의 미군을 종이 독수리로 치부하는 심리는 마치 기존 강자가 쇠락하는 것에 대해 묘한 카타르시스가 작동하는 것도 없잖아 있음직한데, 미국을 건드렸다가 피를 본 모든 나라들도 건드리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국방 군사와 관련해서는 앓는 소리 죽는 소리 내야 돈이 우러나고 투자를 받는 게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야 큰 소리 뻥뻥 치고 가오 좀 세우자고 집 밥그릇 걷어차고 끌어올 돈 포기할까? 투자를 더 받고 예산을 더 받아올 요량으로 앓는 소리 내는 거, 그거 진짜로 믿고 저것들이 약해졌구나 싶어 도발했다가는 그 뒷일은 상상을 하지 말자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